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오늘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절차에 대한 흠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자의 방식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두 분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완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이 되면서 정치권의 사정이 좀 복잡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석방이 함의하는 바를 좀 강조하면서 헌재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책임을 좀 부각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대통령 석방이 가져온 현 상황부터 진단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동훈 대변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대통령 탄핵 지금 헌재에 최종 선고만 남겨 있죠. 예. 변론도 모두 종결이 된 상태고요. 예, 지금 노무현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 9일에서 11일 뒤에 최종 선고가 났다. 그런 점을 역산을 하면은 다음 주 금요일 예. 돌아오는 이번 주죠. 3월 14일 선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곳곳에서 지금 전망이 되고도 있었습니다만은 막판 변수가 돌출이 되겠습니다. 예.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네, 법원에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죠. 예, 구속을 시켰다가 문제가 돼서 이 잠시 구속을 푸는 게 아니라 구속 자체를 취소를 하라라는 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히 적지 않은 그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수사 그리고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태생적 한계가 있는 공수처로 인해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들쑤셨죠. 뭐 영장 쇼핑, 판사 쇼핑, 무슨 뭐 이 영장이 백화점 물건도 아닌데요. 네. 여러 가지 쇼핑이 우리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공수처로 시작된 잘못된 불법 수사, 불법 구속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분출이 된 것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 당초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닌가라고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당연히 더 신중하게 해야 졸속 심판이라는 그런 오명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 이번 결정은 상당한 후폭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결정에 대한 상당한 후폭풍을 예상하셨는데 김종욱 행정관은 어떻게 이번 석방이 가져올 뭐 좀 파급 효과랄까요? 어떻게 좀 진단하셨습니까? 뭐 저는 헌재는 헌재 시간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형사 재판은 형사 재판의 시간대로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동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 예. 이제 매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황당한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이재명 당대표 얘기대로 산수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기한. 지금까지 기소 독점권들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공수처랑 기소권을 일부 나눴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소위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법원으로부터 이런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검찰 스스로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알고도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고 한 건지 제가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기소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거라는 측면이 뭐 저는 확인되는 것 같고요. 법원도 갑자기 이번만 희한하게도 소위 일계산이 아니라 시간 계산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전까지 소위 일계산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유독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소위 이렇게 특혜적인 예외적 조항들이 소위 관철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구속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빨리 구속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시간을 늦춘 혐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법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계속 이거 제기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구속 기간이 도과돼 가지고 영장이 청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형사소송, 형사재판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요. 예. 헌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계속 헌재 재판의 문제와 연동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좀 매우 제가 볼 때는
정무적이며 매우 안 좋은 방식의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논리와 마찬가지로 헌재도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하면서 헌재에 때리게 나섰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지금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권의 입장 일단 김동원 대변인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을 곧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공수처에 대한 그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면은 이쯤에서 해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예.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수처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시점에서 검찰로만 맡겨놓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별도로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공수처, 그 당시에 이 논란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공수처의 태생적인 한계, 5년 동안에 그 기소 건수가 10손가락이 다 8건인가 9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수십억에 179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성과는 없는 공수처가 이번에 무능 또 이 무대책 이런 것으로 또 발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요. 당연히 공수처장이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공수처의 원초적인 그런 그 개혁이 없이는 해체가 마땅하다라는 그 상황으로 지금 저희 국민의힘은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 또 이런 부분 짚어주신 부분 여권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국민의힘이 이상한 주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속기관의 문제가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절차적으로 흠결을 발생시켰다고 법원이 판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 범죄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가 공수처법 자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해석이나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기한 건데, 그럼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이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해주거나 그다음에 여기다 판단을 해주는 문제 같은 경우인데, 그럼 대법원이 해석이나 판단을 하려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란 재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하나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 검찰 수사 내용, 경찰 수사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헌재에서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 내용만 가지고 헌재가 소위 탄핵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행위가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인가, 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가만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벌어진 법원의 구속영장 구속 취소 신청 문제랑 헌재 판단이랑 어떤 결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헌재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제가 볼 때 하등의 관계가 없네요. 제가 짧게 반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짧게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날짜, 시간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그 판결을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 보십시오. 예. 이 날짜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놔두면은 김재규 45년 전에 사형을 당했던 김재규 사건처럼 재심을 해야 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 정확하게는 절차적인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정당성이 매우 미흡하니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구속을 용인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꼭 시간이라든가 날짜로만 지금 얘기를 한 것은요. 근시안적인 진단이고 명확하게 이 법원의 판단은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 헌재의 최종 변론 이후에 이 증거 채택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론을 당연히 추가적으로 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절차의 문제이지 범죄의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발부했을 때는 범죄 중대성 문제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이 내용과 무관하게 소위 범죄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나 소위 구속을 할 수 없는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변환시키지 않게 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 논란이 된다는 문제인 건데 이 문제가 범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범죄 혐의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윤 대통령 석방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면서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과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고발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예. 소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수사 책임자겠죠. 예를 들면 이제 부장검사인데 부장검사가 자기가 즉시 항고를 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권 남용을 한 거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이나 야 5당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검찰총장이 그동안 해왔던 본인의 행동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예. 검사장 회의를 열므로써 그 시간 동안 문제 때문에 도가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검찰이 계속 보여준 행태가 경호차장인 김성원 경호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발부했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3회나 그것을 기각을 했던 측면들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연루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선관위에 저희 검찰 그다음에 국정 관계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존재했었고요. 또 하나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검찰총장이 소위 이 석방 지시를 지휘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 같으면 검찰은 법원이 판단 내리더라도 법원 판단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존중하지 않고 대부분 다 항고를 했던 DNA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독 하필이면 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인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서만 예.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보는 것은 좀 당연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당연한 조치를 가지고 국회든 아니면 법원이든 수사기관에 물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검찰의 의도적 기획을 의심하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또 도졌다라는 짧은 말씀을 서두로 꺼냅니다. 어떤 게 또 도졌냐? 탄핵 만능병이죠. 예, 29차례 줄탄핵을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이번 저는 뭐 비상계엄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비상계엄으로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적절하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것만이 정당하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 탄핵 카드를 꺼낸 것 정말 망국병이 도진 것인데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월 16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국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국 그 고검 검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때 어땠습니까? 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결정을 했죠. 예. 그 당시에 민주당 안팎에서 어떤 그 반응이 나왔나요? 야, 심우정이 생각보다 잘하는데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불과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이제 2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으니까 지금 탄핵 카드를 꺼낸 앞뒤가 맞습니까? 예, 본인들의 의사와 같을 때는 야, 이거 심우정이 저쪽 편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잘한다. 아닐 때는 탄핵으로 겁박을 주고 예, 총장의 협박 결국에는 저는 자충수로 보는데요. 예. 저는 딱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타깃을 잘못 잡은 거다. 예, 이재명 대표를 필요한 민주당은요. 그 타깃을 사실은 법원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 판결을 낸 지모 부장판사마 법원이 저런 탄핵을 칼을 들이밀 마음은 있는데
왜 못했느냐? 결국은 이재명 리스크죠. 예, 계속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마 법원으로 칼을 꺼내들지 못하고 애꿎은 검찰총장의 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우선은 몸을 좀 추스리겠지만 앞서서 또 뭐 영상이나 편지, 뭐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다양한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향한 위한 또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변론 과정이나 체포영장 집행 여러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보다는 소위 정치적인 행위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갑자기 지금 와서 무슨 관저 정치나 이런 얘기하는 건 제가 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또는 형사소송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해왔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이미 다 통화를 했다. 그다음에 친윤 어떤 그룹이나 당 지도부 같은 경우 조만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원의 판단과 헌재의 판단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헌재가 지금 부당한 예를 들면 판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 자체가 사법 판단의 문제를 정치적 프레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측면이 꽤 있는 것이고,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여전히 정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또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의 모든 발언 자체가 대통령은 전체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언 자체를 보게 되면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만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고 위법적이다라는 얘기,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행위를 했던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법원의 판단에서 밖에 나왔다고 하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과는 없었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준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일부 젊은 층들, 뭐 미래세대라고 칭되는 사람들만 호소를 함으로써 또다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위해 저런 메시지를 던지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대통령이고 국민의 중심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법적 문제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자세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 또 어떤 것들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던질 때 이것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한테만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를 바랄까요? 예,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지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지레짐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본인을 지지를 하든 아니면 본인을 반대를 하든 대국민 메시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나 오늘 용산의 대통령실을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요, 예, 그것은 어제부터 아주 그 원칙은 확고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석방은 됐습니다만은 마치 승자나 또 영웅이나 민주당에서 표현한 개선 장군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석방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인 그 국정 기조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피해자다. 어떤 피해자냐?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로부터 잘못된 단초가 끼워준 그런 게 불법 수사, 그리고 불법 구금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으로 위한 피해자로서 교묘한 입장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자. 그리고 비상계엄을 본인이 대통령이 확고한 주관으로 실현했다면 그것이 당초에 어떠한 위기의식에 발동한 건지를 하나씩 국민들에게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전해드리자라는 그런 스탠스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각기 다른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이 석방 직전에 대통령과 나눈 면담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검사 시절 자신의 손으로 구속했던 인사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그중에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있었고요. 또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몰랐던 것을 구속의 당사자가 되어보니 알게 됐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52일이란 짧지 않은 기간에
영어의 몸이 되면은 사실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수임 번호를 단 피의자의 신분까지 이 겪게 되는 심정은 글쎄요, 뭐 잠이나 제대로 이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할 때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칼날로 많은 분들의 눈물을 자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법원 행정청장 임종헌 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검찰의 칼을 뺀 게 모든 게 정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고 또 최후의 인권 보루로 생각하면은 꼭 구속 수사만이 능사가 아니었구나. 불구속 수사로도 얼마든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다라는 하나의 회한, 하나의 반성 그리고 52일간에 얻은 모든 대통령도 이 감옥에서 배운 게 많았다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런 그 회한들이 아마 스쳐갔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전 행정관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서울지검장 하실 때, 검찰총장 하실 때 좀 바꿔놓으시지. 그때는 안 바꿔놓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겸허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의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거의 압수수색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매우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잠 못 이루시고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가 하나도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안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소환통보 3회나 본인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갔을 때 소위 대한민국의 세금을 받는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 다 막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체포 적부심,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다음에 구속 취소 신청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소위 검찰의 절차적 흠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보다도 소위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 수사의 혜택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뭐 앞으로 그런 권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수사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법원의 판단까지 이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들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인권 수사, 인권 법치 국가를 만드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좀 중요한 과정으로 이걸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윤 대통령 이번 석방으로 이제 현재 선거 시점에도 애초 전망보다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거 두 분께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 텐데 이 사안이 그 정도로 변수가 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변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변론 이후에 터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그저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또 오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특전사령관의 이 회유성 발언이 있었죠. 나를 내란죄로 엮는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엮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끼워 맞췄다는 게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그런 엮는다는 그 최종 그 멘트가 이게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이것이 진실 유무가 어떤지 불러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 변론을 마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같은 큰 사안이 나왔으면은요 변론을 두세 차례 더 연기를 해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아니 이 헌재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재판 그 선고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일 텐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글쎄요 졸속 재판이라는 그런 그 오명을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기꺼이 감수를 할까요? 저는 상당 부분 늦춰져야 되고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라는 김동연 대변인의 의견이었고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는 다른 의견일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재 심판과 이번 법원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걸 연결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헌재 재판관들은 뭐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좀 알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계속 불법 수사 말씀하시는데 불법 수사가 아니고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소위 내란 범죄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판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례가 없으니 나중에 이게 재판 과정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보완돼야 될 부분. 그렇죠. 이거 불법 수사가 아니라 아직까지 판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지금 뭐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특전사령관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성현 대령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꽤 많이 있어요. 한 명의 오염된 진술이 그 저 사실 확인도 아직 안 된 겁니다만 다른 진술도 꽤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전 그래서 헌재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목, 그다음에 대법관목, 그다음에 국회 추천목 333이 모여서 다양한 분들이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헌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다면 그분들의 판단들에 따라서 그것들을 신뢰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좀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법치를 인정할 수 있고 사법 어떤 결정을 따를 수 있는 공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수사에 대해 제가 짤막하게만 잠시만요. 짧게만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불법 수사가 아닌데 왜 자꾸 불법 수사?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예. 헌법 체계 또 법률에 나와 있지 않는 법망을 벗어난 수사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석방이 헌재 남겨놓은 선고의 변수가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